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KF-21 공대함2 탑재 성공과 스크램젯 엔진 개발 현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국 밀매들이 초음속 미사일과 스크램젯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미사일들이 아음속 미사일들인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각으로 쏴서 낙하시키는 탄도탄을 그래서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높이 쏴올려서 운동 에너지로 속도를 높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램젯 또는 스크램젯 엔진으로 아예 초음속, 극초음속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도탄보다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많은 나라들이 구군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KF-21이 공대함2 미사일을 장착하는 시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공대함2 미사일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공대함1, 이거는 함대함 또는 지대함으로 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멀티 버전으로 개발해서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이거를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커를 개발해서 FA-50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티 버전 말고 KF-21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대함2 미사일을 2035년까지 개발하는데, 이 공대함2 미사일은 바로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현대 로템이 램젯 엔진 개발을 맡았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하는 램젯 엔진은 마하 2.5에서부터 마하 4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력화되어 있는 함대함 미사일의 직경이 53cm인데 이거를 KF-21에 장착하려면 최소한 직경이 40cm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대함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는 초음속 엔진을 바로 축소시키는 그 작업을 현대로템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2035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집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KF-21이 마하 2로 날면서 마하 3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한반도 주변에서 있는 중국 함정들이 불량 철판으로 만든 함체가 견딜 수가 없겠죠. 바로 이 공대함2를 최근에 KF-21에 장착하는 시험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신에서 인도의 스크램젯 엔진 개발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의 국방연구개발소가 최근에 지상에서 스크램젯 엔진 연소 시험을 했는데 그 시간이 1촌초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직전에 2025년 1월 달에 시험을 했던 시간이 120초였는데 불과 3개월 후에 1촌초를 넘겼는데 그 수준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러시아를 넘어설 수 있는 성과다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길래 한국에서는 일체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스크램젯 엔진을 개발하는 경력이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램젯 엔진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스크램젯의 핵심 부품이 흡입구와 연소기, 노즐인데 이거를 국산화했다 했던 시기가 바로 2008년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국산화한 부품으로 만든 스크램젯 엔진은 마하 6에서 10 이상 낼 수가 있는 극초음속 엔진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시 한국에서는 시험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지고 가서 40여 차례나 연소 시험을 해가지고 미국과 호주가 만든 엔진보다 17% 이상의 효율이 높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호주와 러시아까지 가져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으로 나눠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관이 늘어나고 연구 인력이 늘어나면서 중국계 교수들이 공동 연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크램젯 엔진 기술과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스크램젯 엔진 기술이 없이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